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9시부터 이제 벌써 저녁 6시 10분이 되기까지 7시간이 넘게끔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의 마지막 세션 글로벌 진출 그로스의 새로운 해답이 되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모더레이터를 맡은 AB180의 남성필이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로는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채널 보셨을 것 같아요. 이오 스튜디오의 김태용 대표님을 좀 모셨는데요. 먼저 김태용 대표님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및 회사 소개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엔딩 클로징 세션 이제 즐기시기 위해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회사는 이오라는 회사인데 뛰어난 인재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도록 하게끔 하자라는 미션을 갖고 미국, 한국, 베트남, 일본은 하다가 실패했는데 어쨌든 이제 글로벌에서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도 만들고 창업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벤처 투자, 잠재력이 높은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창업자분들한테 이제 투자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대표님을 제가 좀 모시게 된 이유가 이 글로벌 진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본인도 하셨고 글로벌 진출을 진짜 많이 한 창업자들을 제일 많이 인터뷰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제 이오 스튜디오를 한국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글로벌 채널로 이제 성장시킨 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선 그 경험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채널을 시작을 하셨었는데 이제 글로벌 진출을 좀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고, 어떤 전략과 실행을 통해 글로벌 채널로 좀 성장할 수 있었는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그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이제 영미권 국가에 해외 여행 경험도 없고 유학 교환학생 경험도 완전 없었어서 되게 세계가 작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생 때 여러 창업들을 하고, 근데 창업을 하면서 이제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이제 책을 읽는데 한국 기업가들의 영감을 받는 것보다 되게 지구 반대편의 기업가들한테 영감을 받고 영향을 받고 있었어서 그게 되게 궁금한 거죠. 저 태평양 건너에는 뭐가 있길래 괴물들이 살길래 이렇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 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혁신가들을 한국에 이제 조명하는 미디어를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조명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스타트업 생태계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을 만나면서 몇 년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서 느낀 게, 이게 한국에서 투자를 잘 받는 창업자들 이런 분들 보면 이제 유학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실리콘밸리나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밝으신 분들이 투자도 잘 받고, 이제 투자 받을 때 해외 성공 사례 있어요? 다 많이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뭔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창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리지널리티가 있고 그런 최초의 선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벤치마킹을 해서 남의 생각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 되게 많구나. 나도 그러면은 약간 아웃데이티드된 비즈니스가 아니라 진짜 지금 생겨나고 있는 혁신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과 그냥 섞이고 싶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전 세계에 많이 보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는 저는 창업을 하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미션이 너무 좋은데, 이거 한국 시장에서만 하면은 큰 회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동료분들이 똑똑하고 열정적이신 분들 많은데, 근데 좀 좋은 회사, 돈 잘 벌고 큰 회사를 만들어야 이분들하고 계속 함께 할 수 있는데, 이게 작은 시장에서 작은 돈을 벌면은 그런 거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전을 해보자, 외화를 벌고 달러를 벌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제 이렇게 글로벌 채널을 성장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뭐 맨 땅에서부터 시작하셨을 거잖아요. 아까 뭐 외국에서 사신 경험도 없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나요? 좀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미국 미디어를 만들어야겠다 했을 때 이제 한국에 50만 정도 구독자가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그때가 2021년 뭐 여름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한국에서 큰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면은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이 섭외가 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 창업자분들은 그냥 캘리포니아 주만 먹어도 유니콘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보다 경제가 더 큰 다른 주들이 또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본, 뭐 독일, 뭐 그 다음 정도에 뭐 한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섭외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그때 영어가 안 됐는데 그때 마침 그 딥L이라는 그 번역 AI 번역 도구가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이제 그거 쓰면서 그 회장님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섭외의 도움을 받았던 거는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이제 뭐 샌드버드라든지 이제 시리즈 A 때 지금은 유니콘이 되셨지만 되게 작은 회사였을 때 저희 채널을 통해서 연을 맺은 적이 있고 이제 노션에서도 한 2019년 이런 때 시리즈 A 때 갑자기 뭐 한국 유저들이 막 늘고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한국어 출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때 저희가 뭐 노션 유저였어 가지고 조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뭐 갑자기 그 회사들이 유니콘이 되고 뭐 10조짜리 회사가 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연락 드려가지고 그때 뭐 우리 기억하냐 했더니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0명이어도 출연을 해주겠다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회사들이 저희를 좀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진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이민자 국가잖아요. 제가 스노우플레이크의 당시 그 회장님이셨던 그 프랭크 슬루트만이라는 분을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막 이분은 정말 막 전 세계에 쌌었게 막 진짜 뭐 왕 같은 분이고 네, 막 PR 막 리드가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왔는데 앞에 앉은 막 동양인이 막 영어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막 이분도 막 되게 당황하고 막 저도 막 당황해가지고 막 어버버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 이분이 그 되게 영어 잘 못해도 잘 알아듣는다. 나도 뭐 네덜란드에서 왔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우리 회사에 영어 못하는 엔지니어들 되게 많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진행해라. 라고 하셨는데 너무 나이스하다 이렇게 100조 기업인이 이렇게 나이스 할 수가 여기가 이민자들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맞구나 하면서 막 자신감을 가졌던 뭐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맨 땅에 헤딩을 하셨다는 또 그런 말씀으로 되게 들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글로벌로 진출할 때는 이제 아무리 좋은 회사 한국에서 잘하고 있어도 사실 크로스 마케팅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다 배워가면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데 좀 위축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이민자분들의 어떤 영어 못해도 된다 일단 해보자 이런 이제 마인드셋으로 또 도움을 주셨던 뭐 그런 얘기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그 이후 스튜디오의 얘기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넓은 주제로 넘어갔을 때 글로벌 진출할 때 사실 많은 회사들이 실패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한국 창업자들 많이 보셨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할 수 있고 극복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대부분의 창업이 실패를 하는데 그 중에서 창업을 잘하시는 분들도 해외 나가면 또 대부분 실패를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대단히 어려운 도전이고 제가 미국에서 그 EO 하우스라고 저희 미국 오피스가 쉐어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창업자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이제 저희 직원들도 뭐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한 100개 정도 오면은 한 90개는 다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점이 일단은 로컬 업체로 인식이 되는 그런 그 관문에서 대부분 다 탈락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은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뭔가 해보고 싶어서 도전을 하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제가 뭐 미디어 운영한다고 이제 콜드 이메일 받는 게 한 10개면은 이제 미국에서 뭔가 좀 이렇게 읽어 놓으니까 그럼 한 100개 막 200개 이쯤 와요. 이제 그 정도로 노이즈가 한 주예요? 그 너무 많이 올 땐 그렇고 그냥 월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회사도 뭐 출연시켜 달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생전 처음 보는 기업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니까 그 결국에는 그냥 동네에서 봤던 사람 아니면은 현직 기업가가 신뢰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하고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이제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눌러 앉아서 뭐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하거나 하면은 한 24시간 내에 만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런 창업가다라고 인식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다들 우리가 스타트업 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주당 몇 %씩 성장을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막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그러니까 긴 호흡을 갖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돈을 너무 빨리 쓰고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파트너로 삼고 싶은 고객사한테 자주 얼굴 보고 너 있네 하면 나 여기 살고 있어, 나 여기 이 시장에 헌신할 사람이야 자체를 인식시켜야 이제 외국인으로서 최소한의 기초 신용을 이제 쌓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현실적인 것도 있는데 이제 다들 뭐 글로벌 진출하고 싶고 뭐 그런데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편과 아내가 있거나 뭐 여자친구도 있고 뭐 남자친구도 있고 그 다들 이제 으쌰으쌰 우리 글로벌 해보자 하지만 누군가는 문제가 생겨요. 이제 뭐 가족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게 긴 도전이고 어려운 도전이고 여태 내가 모아왔던 재산이나 회사의 중요한 재무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건데 그 사생활, 사적인 나의 삶도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상 진짜 제대로 도전해보자라고 하면은 발을 빼는 사람들이 나오고 방어적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DNA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또 되게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좀 전에 사실 이오 하우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오 하우스가 원래 저기 산호세 있었나요? 팔로알토. 팔로알토에 있다가 샌프란으로 얼마 전에 옮긴 거죠. 네. 좀 어떤 거기에 지금 여기 사실 AI 앱이나 여러 가지 글로벌로 가는 앱 창업자분들 계신데 어떤 분들이 거기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팔로알토에 2년 정도 있다가 근데 팔로알토에 처음에 하우스를 냈던 이유는 그냥 거기가 한국인들 많아서 일단 한국인들 네트워크부터 잘 해놓고 영어에 자신감 생겼을 때 샌프란시스코로 가보자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그 피어 39라고 되게 뭐 예쁜 그런 관광지 근처에 있어요. 그 창업자분들 그냥 이게 추천제로만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도 가끔 많이 오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열심히 안 하는 창업자들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받고 네 그러고 있어요. 네. 사실은 제가 이 하우스에 갔다 온 분들의 간접 그 체험단을 들었는데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이렇게 창업자분들이 모여서 일하시는 그런 하우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정말 많은 그 창업 생태계에 기여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창업자들 만나셨잖아요. 근데 이런 한국 창업자들 중에 글로벌 진출을 진짜 이 회사 잘하고 있다라고 느낀 창업자나 회사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저는 솔직히 AB180 너무 잘하고 계시다. 이거 맞춘 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이제 뭐 다들 이제 미국 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연락을 이제 드리면은 뭐 어디 계시냐면 막 러시아에 계시고 중국에 계시고 이렇게 독특한 어떤 글로벌 시장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남들 다 아는 뭐 그런 정보가 아니라 이렇게 유니크한 관점을 갖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시각을 갖춘 회사들은 이제 다들 좀 잘 해나가시는 것 같고 라이너 같은 경우도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라이너도
그러니까 저희 이오하우스를 벤치마킹해서 라이너 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직원분들이 그냥 계속 한국하고 이제 미국 직원들 간의 그 약간 오해나 아니면 고객에 대한 뭐 인사이트 같은 게 이제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갭이 생기면은 갈등도 많이 생기는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되게 많은 미국에서 성공하신 한국 창업자분들께 그 조언도 구하고, 그래서 되게 정석적으로 잘 따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뭐 라이너 되게 큰 회사 같지만은 막 이렇게 직원들 막 버클리 뭐 이런 학생들한테 막 세미나 열고 막 음료수 사주고 막 하면서 유저 확보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맨 땅에서 이렇게 허슬하는 모습들 보면은 그런 회사들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저희 회사를 또 멘션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저희가 지금 회사 자체가 지사 개념으로 중국, 베트남, 터키 이렇게 있고, 스페인에 한 분 계시고 미국에 한 분 계시는 상황인데, 정말 중국과 베트남을 되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사실 태용님이 그런 걸 보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A180 한국 회사지만 저희도 에어브릿지와 에어플럭스라는 제품으로 글로벌 진출하고 있다. 좀 저도 기회가 된 김에 홍보 한번 드려보고요. 좀 여러 나라를 또 다니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 생태계가 되게 인상 깊은 국가, 뭐 미국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미국 말고도 또 어떤 나라가 있을까 한번 좀 간단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너무너무 배울 게 많고, 미국에서 그냥 하나 꼽자면은 그 창업자를 볼 때 아니면 어떤 회사를 볼 때 그런 그 사고 리더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뭐 비즈니스 아이템이 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인더스트리를 어떤 생각을 갖고 이끌고 나가는가, 이런 내러티브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는 뭐 일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관심 종자여서 막 이렇게 트위터하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세상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고,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계속 모으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초기 이제 미국 VC들이 그 창업자한테 투자를 할 때도 얘는 어떠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인가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들의 뭐 어떤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뭐 리더십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다 너무 가지각색이고 다 달라가지고 뭔가 이렇게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누구는 어떤 사람 만나면 되게 젠틀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막 또라이인가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좀 되게 재밌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되게 배울 점이 많은 게, 이제 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계를 그 리딩하고 있는, 이끌고 있는 창업자들 대부분이 이제 유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베트남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제 경제력이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근데 창업자들 막 보면 막 구글 출신이고 뭐 애플 출신이고 뭐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 일하던 한국인이 이제 한국 돌아와서 뭐 창업을 할 때는 뭐 연봉을 한 5분의 1 깎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100분의 1 깎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베트남에 대한 성장 가능성, 그리고 애국심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뭐 돈을 버는 걸 떠나서 내가 살고 있는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부유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정신들을 공통적으로 되게 다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국 창업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좀 배울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우리도 이제 뭔가 그냥 기업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냥 돈 벌고 성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회가 지속 가능하는데 이제 되게 중요하고, 근데 막 인재 유출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근데 이런 점에서는 베트남에서 이제 100분의 1을 깎고 돌아오는 그런 창업자들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뛰어난 인재들이 한국에 이바지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훌륭한 또 분을 모셨다 보니까 한 4, 5분 정도 살짝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근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 너무 와닿는 게 이 thought leadership이라는 말을 표현하잖아요. 생각의 리더십을 가지는데, 그 미국의 창업자분들은 만나보면 약간 가끔은 좀 사이비 교주 같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자신의 생각을
정말 만난 사람한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산업을 내가 재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저도 정말 감명 깊었던 부분인데 대표님 말씀을 정말 딱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뭐 사고 리더십 이 부분 좀 재밌으니까 살짝만 이야기를 더 해보면은 그 미국 컨텐츠랑 한국 컨텐츠 중에 이제 저희도 잘 되는 컨텐츠의 유형들을 볼 거잖아요. 한국에서 잘 되는 컨텐츠는 이제 뭐 창업자의 스토리텔링 방식이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A, B 중에 너의 생각은 뭐야?라고 하면은 나는 A도 존중하고 B도 존중하는데 내 생각은 B 쪽에 가깝다는 뉘앙스를 흘리는 그런 방식이라면 미국에서는 사실 뭐 세상에 어떤 뭐 진실이란 게 A도 맞고 B도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 창업자들은 A도 맞고 B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내 생각이 A면 A고 B는 그냥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잘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잘하는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격성, 되게 다이렉트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거 이게 되게 다른 점이고 저도 아직은 갖지 못한 능력이긴 해요. 한국에서 B2B를 하다 보니까 약간 황희정승식으로 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사실 정말 이 사고 리더십이 미국 분들은 되게 강렬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그거를 또 따르고 추종하는 분들, 팔로우하는 분들 이런 팔로우십을 그 서비스의 동력으로 삼는 것 같아요. 사실 뒤에 좀 질문이 있는데 그 AI 스타트업들이 사실 그로스를 할 때 이런 걸 되게 잘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AI 스타트업 그로스 전략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게 너무 지각 변동이 심한 판이다 보니까 노이즈가 너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스타트업은 뭐 J컵으로 성장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L자 컵으로도 막 성장을 한다 막 하면서 막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뭐 1년 안에 뭐 ARR 얼마 찍었다 막 이러면서 이게 경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극소수다. 이건 극소수의 사례이고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거는 이제 AI라는 게 정말 화두이기도 하고 그리고 AI 때문에 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세계가 급속도로 작아졌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럴이 타기 시작을 하면은 그냥 전 세계 범지구적인 바이럴이 터지면서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목표로 하는 거는 좋지만 이제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고 이제 고객 만족시키고 내가 풀고자 하는 미션에 되게 충실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막 이런 막 크루들리 뭐 이런 회사들 이제 보면서 나도 뭔가 이렇게 어그로 끄는 쇼츠를 찍어봐야지 막 하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그냥 자기 스타일에 맞게 그리고 풀어야 되는 문제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전략을 펼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흐름도 진짜 잘 타야 되고 사고 리더십도 해야 되지만 또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꾸준히 하는 그 정신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딱 두 가지 질문 남았는데 최근에 진짜 이 AI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엄청 낮아졌어요. 사실 저는 올해 이번 MGS에 그런 분들 좀 모실까 하다가 내년쯤이면 딱 적합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로스하는 방식 기존과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우선은 그 AI 네이티브이고 SNS 거기서 이제 쇼츠 네이티브 신게 근본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AI 네이티브는 뭐 AI 툴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선입견 없이 익혔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잘 다룬다 뭐 이런 거고 SNS 네이티브 자체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만 해도 이렇게 뭐 링크드인에 글을 쓰거나 막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긍정적인 피드백도 주시고 부정적인 피드백도 주시는데 사실 막 악플 먹고 이러면은 안 익숙하고
그 스트레스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SNS 네이티브는 아닌 거죠. 근데 이 SNS 네이티브인 20대 초반, 뭐 10대 후반 창업자들은 그냥 관심 자체가 경쟁력이고 상처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날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과감하게 정말 이제 트럼프가 SNS 쓰듯이 그런 역량을 10대 후반, 20대 초반에서 가진 그런 인구 자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한 40대 그런 뭐 프로덕트 많이 만들어 보신 창업자분들이 인재를 채용을 할 때 아니면 이제 AI 스타트업 팀 빌딩을 할 때 그냥 20대 초반 뭐 디미고 출신 이런 분들을 이제 한 두세 명씩 의도적으로 껴가지고 창업하려는 트렌드도 한국에 좀 생긴 것 같아요. 상처를 안 받고 어텐션을 즐기는 네. 또 그런 분들. 근데 진짜 최근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한국 창업자분들 글로벌로 가는 분들 만나뵈면 너무 진중하세요. 약간 선비 같은 그 꾸준히 하자 이런 마음이신데 이런 어떤 좀 과감한 것도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AI 담론 관련해서 좀 더 공격적이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각종 AI 물론 정부 사업도 발표가 되고 있고 이제 소버린 AI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 우리가 한국은 저는 이제 인재 빼면 시체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냥 세계적으로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방어를 하는 아젠다 위주로 많이 그 아젠다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AI 공격으로부터 이 나라의 경제를 지켜낼 것인가.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은 앉은 자리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로 아젠다 세팅을 바꾸고 이렇게 뭐 대박 나는 회사들 많이 나오고 이거 그냥 실리콘밸리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스토리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그런 공격적인 AI 담론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내년에는 꼭 그 1년 동안 정말 글로벌 사례 많이 만드셔서 제가 꼭 MGS 연사로 모시겠습니다. 반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외화벌이를 같이 하시죠. 외화벌이.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아유 또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정말 2호라는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창업가분들한테 영감을 주고 본인 스스로도 해외에서 외화벌이 하자라는 마음으로 애국 정신도 가지고 계신 김태용 대표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해외로 가서 공격수 포지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미국 진출을 할 때 아까 이제 계기 같은 거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힘든 순간들이 되게 많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인터뷰 요청하면은 그냥 답장도 안 오고 그리고 돈은 이제 돈대로 막 쓰고 있고 회사에 돈은 없는데 이제 밥 한 번 사 먹으면 이제 막 4만 원씩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있는 막 한국 팀들은 막 쟤는 저기서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막 갈등도 생기고 근데 이제 어떤 사례들을 보고 인생을 사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학교가 뭐 스카이 이런 거 아니고 동국대 나왔는데 동국대 뭐 비슷한 뭐 그렇게 막 건동홍 뭐 동건홍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홍대 자퇴생 중에 이제 룸이라는 회사를 만든 이제 정세주 대표님이 계신데 뭐 20대 후반에 홍대 막 다니다가 뉴욕으로 가셔가지고 한 15년 만에 큰 회사를 일구셨는데 홍대생도 했는데 동국대생도 할 수 있다. 그 홍대생도 힘들었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그냥 저 사람 했을까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제 다들 젊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뭐 가능한 거를 그냥 뭐 되게 하려고 우리가 뭐 젊은 날에 스타트업 뭐 테크 이 씬에 있는 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젊음이라는 시기도 있는 거고 인생에서 그리고 스타트업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도전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얘기고 눔이라는 회사가 아마 아시겠지만 정세주 의장님 뉴욕에서 비상장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인데 30대 넘어서 미국에 건너가셔서 가장 큰 비상장 헬스케어 스타트업 만드신
이호요 스튜디오에 가면 그 유튜브 채널에 보실 수 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회사도 사실 중국, 베트남, 터키, 미국, 유럽 같이 가실 분들 모시고 있습니다. 18개 직군 오픈돼 있고요. 오늘 MGS 또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또 지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한국 회사들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거 저희 너무 잘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한국 회사들이 글로벌에서 더 성공하는 그날까지 같이 한번 좋은 사례들 많이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고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연도 MGS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